안에서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창의력의 중요성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창의력은 선천적인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무튼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과 사람 오늘 초대 손님은요. 특별한 창의력으로 우리 생활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이신 우리 김주영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일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스타일을 보니까 예. 우리 디자인 하시는 분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또 이 교수님이시자 예. 또 이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또 회장님기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가협회라면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실내건축가협회는 원래 이제 실내 디자이너 협회에 인데요. 네. 그 실내 디자이너들이 같이 모여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도 하고 또 대사회적, 대국민적 활동도 하고 네.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도 있고 또 협회 네. 회장님도 있잖아요. 어느 걸로 교수님께 좋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가치를 두기 때문에 네네네네. 교수님으로 불리는 것도 좋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실내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대해서 몸담은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한 30년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뭐 30년이면 강산이 3번 바뀌었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그 30년 동안 예. 이 국내에 있어서 인테리어에 대한 뭐 관심이랑 여러 가지 변한 거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요. 뭐 예전에 보면 길거리에 뭐 카 인테리어, 네. 뭐 무슨 홈 인테리어 이런 말이 뭐 너무나 많이 많았었거든요. 많았습니다. 그만큼 실내 공간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 우리나라가 그 주거 공간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네네네네네. 특히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렇게 발전한 것인데 그 아파트 디자인이 굉장히 성숙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뭐 물론 이제 대기업 중심의 건설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룩한 것이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남들과 비슷한 또는 뭐 상품으로 받은 공간이 아니고 자기 나름의 어떤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공간을 네. 갖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그렇게 본인들이 직접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디자이너한테 부탁해가지고 자기의 개성이 나타나도록 또 자기의 취미가 반영되도록 하는 공간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성숙했고 또 디자인으로도 굉장히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수님 최근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게 예전에는 뭐 아파트 하면 전부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들도 이제는 독특한 디자인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또 소비자들에게 또 다가가는데요. 그런 변화가 또 부가가치도 많이 창출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또 이제 그 소비자한테 선택의 폭이 많다는 건 다양하다는 것이고, 다양하다는 것은 또 많은 부속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디자인도 성숙되고 또 디자인을 보는 안목도 성숙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도 성숙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또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건축이나 실내 디자인, 외부 디자인에 관심 있는 두 분들이 또 길을 쫑긋할 것 같은데요. 근데 궁금한 게 우리 교수님의 어린 시절 꿈은 뭐 건축가였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원래 그 미술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미술이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좀 반대하셨었어요. 미대에 가는 거를.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을 했던 게 뭐 미술과 유사한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홍익대학교에 가서 건축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어려서는 그냥 만들고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뭔가 발명가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뭐 발명가도 또 디자이너도 사실은 비슷한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이니까 네. 뭐 내나 뭐 마찬가지로 제 어렸을 때 꿈이나 이런 방향은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렸을 때는 미술가가 꿈이었고 아버님은 그걸 반대했는데 또 지금 보니까 어찌 보면은 미술과 이 디자인계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건축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밟으면서 좀 아버님의 의견과 좀 상충하는 적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미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도 이제 제가 또 좋아하고 이제 건축 디자인을 하면서 그 많은 또 여러 가지 성취도 하고 그런 걸 바라보시면서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자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외람되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워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또 이렇게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 이 예. 건축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딱 동떨어져 있습니까? 뭐, 의료도, 이 어떤 그 의료 분야도 전문 분야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옛날에는 그냥 의사 그랬다는 것이 있었다면 어느 순간에 그 치과는 굉장히 그 독특한 분야, 또 전문 분야가 돼서 치과로 떨어진 것처럼 네네네네.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건축의 한 분야에 있다가 하나의 분야라고도 볼 수 있다가 있겠네요. 이제 그 좀 더 특별한 분야, 조금 더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분야. 건축 쪽에서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에 주로 관심을 많이 쏟고 일을 한다면 실내 디자인은 이미 지어진 공간, 또 다시 재생시키고 또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하고 네.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역할이 약간 다르고 전문 분야로 좀 더 나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한 바운더리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홍익대학교 들어가셔서 이제 실내 디자인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될 때는 언제였습니까? 사실은 홍익대학교에도 실내 디자인이 학부에 없었습니다. 네. 제가 공부할 때. 그리고 뭐 미술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디자인 분야가 있지만 실내 디자인이라는 타이틀이 요즘은 굉장히 많지만 네네네.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건축을 공부하다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건축이 이제 거의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맨 땅에 네.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게 꼭 하느님처럼 뭐를 창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고 또 창조죠. 네. 굉장히 그 재미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 건축 공부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가 블란서에 네. 폰텐블루라는 이제 여름 학교가 있는데 그 예술 학교에 그 여름 학기를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술대학 학생들하고 이제 건축대학 학생들하고 몇몇이 선발이 돼서 갔었는데 공부가 다 끝마치고 이제 소위 그 필드 트립이라고 네. 이제 여행을 하면서 좋은 곳들을 이제 보고 경험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책에서 많이 봤던 건축 디자인의 대가라고 하는 르꼬르 비지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롱샹 성당이라는 게 굉장히 롱샹 성당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롱샹 교회라고도 하고요. 그걸 이제 건축 책에서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제가 거기 와 있더라고요. 이제 다 그 투어 그 이제 선생님들이 교과에서만 인도하니까 봤던 건데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뭐 사람이 모자 쓴 것 같기도 사각모 그 우리 그 학사모라고 그러죠. 사각모를 쓴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배 모양 같기도 하다 그러고 굉장히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게 그걸 보고 있었는데 약간 그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별 기대 안 하고 이제 내부 공간을 들어갔어요. 실내 공간에. 근데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그 일종의 전율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감흥을 받았는데요. 네. 그 내부 공간이 빛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도 빛이 여러 가지 형형색상의 빛이. 그것도 아주 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됐죠. 예. 네. 근데 그 공간이 그곳에 저절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네. 그 공간이었어요. 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책을 봤을 때 르꼬르 비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건축은 삶을 담아내는 기계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계가 왜 기계라고 그러지 이렇게 건축을 네. 이제 그거 말이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결국은 뭐였냐 하면 그분이 표현한 거는 결국 그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은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결국은 마지막 이 랩트오버 나머지 네. 결과물인 것이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릇 우리가 이제 그릇의 유용함은 그 비어 있는 곳에 있다. 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담아